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게 참여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자료 공유를 좀 네, 해볼까요? 네. 공유하시고 예 오늘도 정말 또 놀라운 또 신박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하고 강의 일단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유 다 됐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눈 건강 영양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들으면서 은행잎 추출물이 오늘 MC 원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행잎 추출물은 정말 꼭 매일 섭취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기전 자체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는 은행잎 추출물을 정말 매일매일 정말 구매해서 매일매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또 요즘에 제가 또 자주 섭취하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케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언제 섭취를 하냐면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선크림 바르시죠, 다들. 네, 선크림 꼭 바르시잖아요. 그때 무조건 선크림 옆에 두고 먹거든요. 왜 선크림 바를 때 먹을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의 들으시면 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 건강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몸은 쉬어도 눈은 못 쉬는 세대.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쉴 때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넷플릭스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책을 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쉬는데 딱 신체 기관 하나는 진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눈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은 잘 때 빼고는 눈은 절대 쉬지 못한다. 오히려 쉬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부하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관련된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평일 평균 4.7시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는데 이건 정말 그냥 단순히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은 7시간, 8시간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성인들은 하루 평균 7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하루에 평균 한 스마트폰을 한 6시간 사용을 하는데, 그럼 난 6시간 사용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또 노트북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속 핸드폰을 본다 또는 노트북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사실 세대별, 그러니까 연령별 20대, 30대 전체 연령한테 당신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강이 뭔가요?라고 하면 피로 회복이 무조건 1등이었거든요. 피로 회복이랑 심혈관 질환,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1위였는데 한 코로나 좀 되고 나서부터 조사를 했을 때는요. 눈 건강이 전체는 1위고요. 20대, 30대는 피로 회복이 43%로 1위고 2위가 40%로 눈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로와 함께 눈 건강이 그 어떤 건강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눈은 바로 느껴져요. 핸드폰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어때요? 막 건조하고 막 따갑고 눈이 굉장히 막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그나마 빨리 반응을 나빠졌을 때 빨리 반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좀 피로해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눈 건강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텐데요.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아이케어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굳이 내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알아놓으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눈이 왜 기능이 저하되는지 그러면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마넥스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눈이에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눈의 구조는 지금 여기에요. 제 화면 보이시나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기로 보이는 내 눈인데 제가 오늘 눈을 초대를 했어요. 제가 샀어요.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사려고 이 모형을 샀는데 이게 바로 눈입니다. 눈인데 눈에 각막이라는 건 뭐냐면 각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얘가 각막이에요. 각막은 어때요? 되게 투명하죠.
각막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 렌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 빛이 뽀얗게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막은 항상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홍채예요. 그래서 이 홍채는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까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갈색도 있고 어떤 홍채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채 여기 보면 동공이거든요. 동공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어두운 데서 연인의 얼굴을 보는 게 예쁘세요? 아니면은 밝은 데서 연인의 얼굴을 보는 게 예쁘세요? 네. 어두운데. 그쵸. 그래서 저도 항상 데이트할 때 아웃백을 항상 갔던 기억이 나요. 아웃백이 조명이 좀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어두우면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도 있는데 동공이 커져요. 그러니까 밝을 때 있을 때보다 동공이 커져요. 왜 커지냐면 어두우니까 이렇게 동공이 커져야 빛이 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마치 서클 렌즈를 낀 것처럼 네, 동공이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앞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막과 동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예, 과학 시간 같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정체라는 거거든요. 다시 눈을 초대할게요. 그러고 왔어요. 이 수정체라는 거, 각막 벗겨내고 홍채를 벗겨냈더니 이렇게 수정체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정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물건을 볼 때 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게 사실 눌러졌으면 좋겠는데 딱딱해가지고 눌러지지 않아요. 실제로 쫙 눌러져가지고 통통해지고 멀리 볼 때는 쫙 이렇게 예, 펼쳐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질병이 걸리냐면 얘가 실제로 각막처럼 엄청 투명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해부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눈 해부 이런 거 있거든요. 동물 눈 해부 이런 게 있어요. 좀 징그럽긴 한데 그거 보면 수정체가 진짜로 완전 얼음처럼 깨끗하고 투명해요.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요 수정체가 진짜로 투명하거든요. 진짜 투명한데 우리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얘 어떨까요? 우리가 카메라 사고 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약간 뽀얘. 뿌해지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백내장이에요. 그게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건 이런 게 뿌얘지는 것들을 백내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수정체 끝났고, 요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요렇게가 이제 망막이거든요. 요렇게 올라오는 요쪽이 망막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수정체는 만약에 뿌얘지고 좀 약간 막 이렇게 흠집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빼가지고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게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간편한데 요런 뒤에 있는 망막은요, 손상이 되면 사실은 좀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 뒤에 이제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그림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가까이 보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볼록해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가까이 오면 볼록해지고 멀리 있으면 쫙 펴지거든요. 그럼 눈은 이렇게 볼록할 때 피곤할까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 피곤할까요? 볼록할 때 피곤하면, 볼록할 때 피곤해요. 그래서 언제 많이, 볼록할 때, 왜냐하면 근육이 막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되게 볼록해요, 진짜. 그런 데는 언제냐면 핸드폰 볼 때. 핸드폰 보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엄청 노트북을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엄청 눈이 피곤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뒤에 있는 이제 이런 망막이라는 거는 뭐냐면, 빛이 이제 들어왔어요. 각막을 통과하고, 뭐, 홍채를 통과하고, 쫙 통과해가지고, 망막에 딱 찍히면, 여기에는 이제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걸 인지하는 거야. 저게 저 물건이구나.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제가 컵이 앞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쫙 들어오면 망막에서 연두색 컵이네? 요게 찍어서 내로 보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내로 보내가지고 이거는 연두색 컵이야라고 하는 그런 걸 인식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눈에서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혈관이 엄청 많이 있어요. 미세 혈관이. 그래서 우리가 눈 건강할 때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눈은 언제 기능이 떨어지나?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좀 어려웠나요? 어려운 거 끝나고
그럼 언제 기능이 떨어지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가까이 볼 때,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눈 건강이 나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자외선 아니면 빛이거든요. 빛 때문에 나빠져요. 빛이 들어오는가 동시에 그런 것들이 좀 나빠진다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 뭐면 노화예요. 이거는 뭐 노화는 눈뿐만 아니라 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나이가 들면 네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근거리 작업이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서 볼래요?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보면 지금 현재 수정체가 이렇게 도톰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근거리 작업을 대부분 하시는 게 책을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뭘 보시냐면 핸드폰 보시거든요. 핸드폰 가까이. 근데 혹시 밤에 핸드폰 보시나요? 핸드폰 밤에 보시는 분 손 대부분. 한번 들어. 네? 그쵸? 엄청 드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엄청 보시죠. 네, 밤에, 저녁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안 좋냐면, 동공이 어두울 때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이 낮에는 요만큼 열려 있다가, 어두워지면 동공이 이렇게 대문이 열리면, 빛이 이만큼 넓게 들어와서 망막 전체에 빛이 쫙 다 깔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녁에 핸드폰을 어두운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눈을 완전 망치로 두드리는 거랑 거의 망치로 때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피로도가 그러니까 맞아요. 피로도가 너무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까이 보는 것 때문도 그러는데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핸드폰 볼 때 무조건 작은 등이라도 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지간하면 거실에서 핸드폰 보고 침대에서는 절대 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해도 눈은 굉장히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핸드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어쨌든 밤에 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 또는 노트북을 가까이 보는 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정체라고 하는 요 녀석이, 통통한 요 녀석이 꽉 눌러져서 더 통통해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근거리 작업에, 그러니까 이 볼록한 채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근거리 작업에 딱 적합한 눈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안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 저희가 29층 어제 강의를 갔었거든요. 강변에. 거기 혹시 다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거기 창문을 딱 보면 딱 이게 보여요. 그죠? 한강이 쫙 파노라마로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멀리 있는 거를 한번 보면서 요 나사를 조여주는 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1시간을 봤어요. 그래서 수정체를 1시간 동안 눌러놨어요. 그러면 저기 창문을 1시간 동안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같은 시간 풀어주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요. 한번 멀리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네, 29층에서 요 파노라마를 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평균 눈이 2.0인 이유가,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눈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건물이 없었잖아요. 허허 벌판이잖아요. 그것도 한몫을 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9층에서 미팅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한 번씩 나오셔서 요 화면을 조금, 요 광경을 한 번씩 보면서 눈을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꼭 산과 나무를 볼 필요는 없어요. 멀리 있는 걸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화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화가 일어나면 수정체가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얘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요. 얘는 뭐 때문에 변성이 많이 일어나요? 하면 당연히 노화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활성산소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 색깔이 뿌얘지는 걸 우리는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망막도 마찬가지로, 망막이라는 것도 구성물질이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지니까 그 기능이 떨어질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화라는 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부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주름처럼. 망막도 구성물질이 빠져나가고, 백내장도 구성물질이 백내장이 아니라 수정체도 구성물질이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것들을,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체에서 눈이 제일 빨리 늙는 기관이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인체에서 기관 중에 눈이 가장 빨리 늙는 장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보는 작업을 하는데 눈은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늙냐면 눈에는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언제 만들어지냐면 핸드폰 볼 때 만들어지냐? 아니요. 그냥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눈이 외부의 사물을 각막을 통해 받아들여 망막에 상을 맺은 뒤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컵을 봤는데 요걸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블루베리가 좋아요. 눈에는 블랙커런트가 좋아요. 또는 그쵸? 눈에는 빌베리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안토시아닌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는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이에요. 빛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자외선도 좀 나빠요. 자외선들도 나쁜데 여기 보면은 빛 중에서 뭐 가시광선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체까지만 도달해요. 잘 보실래요? 보시면 수정체까지만 도달하고 그 이유는 그냥 점점점점 도달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망막까지 도착해요. 뭐예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예, 핸드폰 빛 같은 거는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망막까지 도착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처음에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단순하게 이런 가시광선을 보고 망막이 망가뜨려지게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런 블루라이트나 이런 빛들은 망막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빛들 많이 보는 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항반에 대해서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자, 빛이에요. 자외선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어쨌든 빛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빛을 가리는 나만의 방법 뭐가 있으세요? 이 태양을 피하는 나만의 방법 또는 빛을 피하는 나만의 방법. 그죠? 말씀을 그냥 인터뷰를 해주셔야 돼요. 선글라스 네, 맞아요. 선글라스. 서민주 리더님 눈 감기. 눈 감. 박주민도 눈 감기.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선글라스 맞아요. 선글라스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피부에는 뭘 발라요? 선크림. 맞아요. 선크림 발라서. 병원에서는 양산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양산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모자, 선크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도 써야 되고, 양산도 써야 되고, 피부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눈에는 선글라스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선글라스를 365일 계속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그쵸? 지금 이 시간에 막 선글라스 끼고 여기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의하는 제가 무슨 사연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365일 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망막에 블루라이트가 이제 통과하면 우리는 망막이 계속 빛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포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망막이 다 망가지나요? 또 그렇게 또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또 과학 시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망막이 있는 곳인데, 여기 잘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떡을 잘 네, 안 보여요. 보이시죠? 네. 뭐야? 여기 노란색? 예, 노란색 노란색, 보여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이게 바로 황반이라는 건데, 황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를 우리는 항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왜 항반? 여기 그 사람이 다 만들어진 데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 항반이 왜 있지? 왜 있냐면 여기가 우리 중심 시력의 신경이 제일 이게 중심 시력이 신경이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심 시력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야, 이게 우리가 만들어질 때 망막까지 빛이 도달하는 거를 뭐 핸드폰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떤 일들에 대비해서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노란색 선크림을 발라놓자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황반이라는 노란색 실제 선크림은 아니에요. 딱 차단할 수 있는 중심 시력을 딱 차단할 수 있는 노란색 동그랗게 선크림을 발라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요걸 이해하셔야지 루테인을 왜 먹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다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러면? 네, 다 이해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막 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맞아요.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왜? 빛에 보호하는 거, 이런 블루라이트에 보호하는 거, 또는 이제 적외선에 보호하고 가시광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반이 왜 여기 위치해 있을까요? 예쁘라고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부터 중요한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반은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색광들을 튕겨내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도 해요. 제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한다? 황반이라는 애가 한다. 그래서 이 친구의 별명은 노란색 선글라스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고 저는 선크림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글라스, 노란색 선크림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 보세요. 선크림을 아침에 엄청 예쁘게 바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 2시가 되면 어때요? 선크림이 조금씩 지워지잖아요. 네. 그쵸? 그것처럼 황반도 나이가 들수록 좀 지워져요. 이렇게 예쁘게 새노랗게 이렇게 발려져 있던 요 황반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2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황반 색소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관리를 평소에 틈틈이 하지 않으면 40대의 경우에 20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40대가 되면 20대 때 선크림 발라놓은 거의 절반. 근데 만약에 선크림이 벗겨지면은 우리가 어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선크림 벗겨진 부분만 타잖아요. 그것처럼 황반도 좀 벗겨진 부분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럼 만약에 황반이 변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게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30cm 정도 떨어져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세요. 안경 쓰신 분은 안경 그대로 쓰셔도 되세요. 멀리 보고 이 격자 무늬가 조금이라도 굽어 보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격자 무늬가 약간 굽어 있거나 또는 뭐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해보시면 되세요. 괜찮으시죠? 네, 맞아요. 만약에 항반 변성이 정말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건 너무 심한 거고, 이건 정말 심한 거고. 근데 보면은 중간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중심 시력부터 안 보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저는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샤워하시잖아요. 샤워하실 때 화장실에 가면, 아니 뭐 볼일을 보실 때도 그렇고, 타일이 이렇게 일자로 격자 무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그 격자 무늬를 딱 보세요. 근데 격자 무늬가 좀 약간 굽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좀 이렇게 약간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이렇게 격자 무늬가 조금 휘어 보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요거 봤을 때 휘어 보여?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항반변소 색소 밀도가 떨어졌을 때 그렇다. 그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시면 당연히 루테인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루테인은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마리골드꽃 추출물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네, 노란색이죠. 노란색이죠. 황반 색깔이랑 똑같아요. 얘가 진짜로 그럼 얘를 정말 섭취했을 때 눈에 그렇게 황반이 밀도가 빽빽해져요? 이게 빽빽해졌다는 증거란 리포트예요.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주황색 카로티노이드로서 눈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 물질로서 강한 빛이나 기타 유해 요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하는 물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항반이 아니라 마리골드 꽃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과 섭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섭취한 사람들이 정말 밀도가 촘촘하게 이렇게 다시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2시쯤에 선크림이 다 날아가면 사실 한 번 더 바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아침에 선크림 바를 때 꼭 바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크림 바를 때 이렇게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먹으면.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나서 아 맞아 망막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손을 쭉 넣고 망막에 이렇게 발라주면 제일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황반에 선크림을 발라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루테인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제품 소개를 할 텐데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루테인 말고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냥 뭐 비타민 미네랄은 먹으면 다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눈 건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빨리 늙는 장기가 뭐라고요? 눈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미세혈관도 굉장히 많은 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뇌에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눈이 먼저 표시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뇌랑 눈이랑 연결돼 있어요. 뇌랑 눈이랑 원래 우리 장기 다 연결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뇌를 판단할 때 뇌혈관을 미리 판단할 때 눈을 먼저 보는 것도 여기에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보다 여기에 더 미세혈관이 더 얇은 미세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활성산소 공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장기다 보니까 대부분 비타민 C, 비타민 E, 구리, 아연, 셀렌이 다 무슨 역할을 하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 영양제 중에 딱 루테인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또는 루테인과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A는 왜 도움이 되냐면 비타민 A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점막을 생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눈의 점막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서도 더 잘 볼 수 있게끔 로도신을 생성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은 뇌의 거울 같은 곳이네요. 맞아요. 눈은 뇌의 거울 같은 곳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을 때 뇌에도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나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사실 뇌에서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진 장기거든요. 원래 그렇게 아예 생겼을 때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구조를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볼펜이잖아요. 이거 볼펜이다. 짧은 시간에 각막으로 들어가서 망막이 뇌에 전달해 좀 내가 볼펜이잖아. 이러면 그 인식을 정말 0.0001초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신경 전달해서.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활성산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뇌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 게 오메가3를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메가3. 왜냐하면 눈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혈관이 굉장히 미세혈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 개선도 혈행 개선이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많이 보시니까 안구 건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안구 건조. 근데 오메가3 저희가 1100ml 이상 들어가 있는 뉴스스펜이나 또는 마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눈물층 유지 그러니까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1100ml 정도, 1000ml 이상 들어가 있는 뉴스스펜이나 마리노 오메가3를 저는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도 환자 바이탈 체크할 때 꼭 눈동자 체크합니다. 맞아요. 막 그런 이제 혈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눈물층 유지가 1.7초 증가했고 안구 표면
수지가 29.3 감소했고 눈물 생성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강의하려면 안구 건조도 1시간이에요. 왜냐면 안구 건조는 이제 마이봄샘도 나와야 되고 눈물층의 기름층도 얘기할 이 부분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는 많잖아요. 그런 부분 따로 떼서 강의를 드릴게요. 근데 안구 건조에는 뭐 오메가3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케어랑 오메가3를 같이 유스스펜이랑 아이케어를 좀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은행잎 추출물은 뭐 눈 건강, 혈행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걔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눈에 대한 기능성은 없지만 그 친구도 이제 혈행 개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혈행 개선을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오메가3는 이런 다른 혈행 개선보다 좀 더 이 유스스펜이나 마린 오메가 도움이 되는 게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파마넥스 제품은 이제 간단하게 2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유스스펜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유스스펜 외에 마린 오메가3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스스펜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항산화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13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D까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렇죠. 네, 굉장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식물 영양소까지 9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도 함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TG 오메가3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뉴스스펜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2번째는 저희 아이케어는 제가 아이케어 제품은 사실 저 공부를 이제 자세히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뉴스스펜도 공부해야 되고 아이스케어도 공부해야 되고 막 티알미도 공부해야 되고 막 그래서 아이케어 부분을 좀 이제 그냥 이제 뭐 루테인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딱 자세히 보니까 너무 배합이 환상적인 거예요. 왜 환상적이냐면 루테인 들어가 있고 비타민 A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로 보하는 C, E, 아연, 셀렌 항산화 영양소가 4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면역과 관련된 아연까지 아주 야무지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배합을 여러분들이 딱딱 생각했을 때 그냥 아이케어는 그냥 비타민이 좋으니까 넣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눈은 그래서 보면 비타민 미네랄도 유해산소 제거하는 것들을 넣었잖아요. 이 배합을 정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케어와 유스스펜 2개를 좀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가능하면 좀 안 보시는 게 좋고 안 보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밤이라도 좀 안 보는 게 좋고 핸드폰이나 또는 뭔가 강의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깐 가서 한 1, 2분이라도 먼 부분을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밖에 걸을 때 일부러 좀 멀리 이렇게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이렇게 멀리 보거든요. 이 멀리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눈 저축이에요. 많이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느슨하게 틀어주는 걸 좀 자주 할수록 눈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습관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 이상형 네. 강의 너무 마치도록. 큰 도움 되었습니다. 예. 네네네. 예. 혹시 그 마지 지금 우리 눈 건강 얘기를 사실 진짜 오랜만에 들은 거 저도 처음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박. 이거 10분 지난 줄 알았더니 시간이 50 분이 넘었네요. 예. 아 그래도 지금 눈 건강을 들으시면서 '저 지금 아이케어도 장바구니 추가해야 되겠다. 연습 스펜 2번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요것만은 꼭 못다한 한두 마디 아니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마디 더 듣고 싶습니다. 시간 최대한 아, 쓰려고요. 예.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생활 습관 무조건 이제 핸드폰 멀리. 근데 사실은 그거 진짜 잘 안 돼요. 핸드폰 그만 보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눈에 선크림이라는 이제 루테인이라도 선크림 옆에 두고 진짜로 왜냐면 까먹어요. 그냥 놔두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선크림 바르면서 눈에도 발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좀 약간 습관으로 좀 내가 노화도 막을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잖아요. 습관 바꾸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도 안 하실 확률이 또 많으시다라는 거죠. 저도 안 되니까 잘 핸드폰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루테인은 꼭 섭취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공유 잠깐 주제 중지해도 될까요?
네네. 공유 아 네 중개하셔도 중요하고. 아 네. 네. 우리 이게 정원영 프로님의 강의를 들으면 사실 저희 미팅하면 정원영 프로님 섭외가 쇄도하는데 제가 왜 자꾸 아까도 소개할 때도 사업자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파마넥스의 사랑, 제품 사랑이 너무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6S부터 막 TR미, TR란티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 이제 프로님 강의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네네. 파마넥스 회사를 들어오셔서 이 공부를 하셨는데 좀 저는 약간 좀 반하셨다. 우리 파마넥스에. 예 고 부분 쪼끔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파마넥스 아 부심. 파마니스 부심이요. 제가 이제 어제도 가서 강변에 가서 이제 파마니스 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마넥스 부심이라 하면 저는 이제 요거는 좀 파마넥스랑은 다른 얘기긴 한데 파마넥스 6S 퀄리티 공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엄청 완벽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킨 강사는 아니고 화장품도 전혀 몰라요.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문외한인데 저는 또 감동을 뭐에서 또 받았냐면 그 얼티밋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네. 혹시 다들 써보시나요? 4종 있잖아요, 아. 4종. 네. 시트가 다 다른 거예요. 저 또 완전 음. 깜짝 놀랐어요. 시트 재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시트가, 그러니까 팩 전문, 저희가 팩이 막 78개, 80개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딱 4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제가 강사가 아니니까 몇 개 딱 한정돼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가격이나 이런 걸 다운시키기 위해서 시트는 사실 그대로 가져가고 에센스만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렇죠, 훨씬 더 그렇죠. 저렴하고 훨씬 더 편하다라는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건데 저는 그 아크케어 시트를 음. 딱 썼는데 네. 제가 이때까지 써본 시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이건 너무 또 가장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소비자로서 예. 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 좋은 예. 거예요. 저 근데 얼티밋 마스크 4 가지 팩이 싹 다 네 이렇게 원단이 네. 다르다. 그거에 네. 놀라셨 예. 거기에서 정말 그래서 역시 파마넥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네, 그 부분에 또 부심이 생겼고, 네.